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애틀에서 새롭게 하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밴쿠버에서 아나운서로 사역하고 계시는 배경미 선교사님, 배경미 아나운서의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GBS 글로벌 복음방송 시애틀의 대표님이신 이상진 장로님을 뵈러 워싱턴 올림피아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네. 좋으네요. 여기가 네. 시원하고요. 네. 네. 최근에 또 선교지로 우크라이나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다녀왔습니다. 네. 전쟁 지금 한참 이렇게 장기전으로 돼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이번에 가신 게 처음이 아니시죠? 이번에 간 게 세 번째입니다. 네. 전쟁이 작년 2020년 2월 20일에 전쟁이 나고 나서 네. 3월 달에 한번 갔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정비를 해서 5월 달에 갔다 오고 이번에 세 번째로 다녀왔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이게 처음에 가셨을 때 좀 어디부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조금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에는 전쟁이 났다고 하기 때문에 네. 생각한 것이 우리 약 몇 년입니까? 벌써 70년이 됐죠. 네. 우리 6.25 사변 때를 생각을 했더랬어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의 6.25 동란이 났을 때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비참했죠, 그때는. 네, 정말. 비참했죠. 그때 외국에서 16개 나라가 우리 한국을 도우고 그 외에도 또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한국을 도와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부강되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 전쟁이 났으니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정보도 탐색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갔습니다. 네. 3월 달에 갔거든요. 맨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가는 건 잘 몰랐는데 네. 일단 그 전쟁터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네. 그 인접 국가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나온다는 얘기를 정보를 듣고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폴란드 국경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크라이나에 국경하고 있는 루마니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루마니아에 아시는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네. 그쪽으로 갔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루트를 잘 몰라 가지고 좀 힘들게 오랜 시간 비행 시간을 통해서 갔는데요. 네.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카레스트에 일단 도착해서 네.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과 함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 시레트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 국경선을 넘어와서 피난민들이 오는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죠. 네. 그분이 잘 가이드를 해줘서 한 7시간 정도 부카레스트에서 시레트까지 가는 자동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해서 또 그분이 저희들이 가기 전에 미리부터 피난민들을 이렇게 좀 돕기 위해 가지고 네. 여러 캠핑장을 서로 연결해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중에 큰 캠프장을 운영하는 목사님과 이렇게 네.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거하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로 상의도 계획을. 하고 그렇게 네. 했죠. 처음 가셨을 때 굉장히 좀 참담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때만 해도 너무 초창기라서 세계 사람들이 정말 이게 정말 직접 일어난 일인가라고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전쟁이지만 조만간 아마 끝을 볼 것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길어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이 전쟁은 맨 처음에 푸틴 대통령이 네. 3일 만에 끝나는 전쟁이다 네. 이렇게 엄포를 놓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쉽게 항복할 그런 사람이 아닌 네. 것을 제가 네. 후에는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이 벌써 1년 반 정도 이렇게 네. 꺾고 이렇게 지나고 있죠.
당시 때에 약 한 5만 5천 정도의 피난민들이 매일 네.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서 시레트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피난을 여러 온 가지 거죠. 피난 네. 그 장소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거든요. 네, 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당시 때는 가지는 못했는데 폴란드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래요. 그 네. 당시 때만 하더라도 벌써 한 100만, 200만 뭐 이렇게 전체 난민들이 해외에 나왔다 하는 그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네. 안에 많은 침례 교회들이 네. 한 3만 5천여 개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 아예 피난을 가지 않고 현지에서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거기 남아 계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많이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을 각자 자기들 본국으로 이렇게 송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거기에 피난을 가지 못하신 분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난 네. 가지 못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선교 단체들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침례교 그 큰 재단이 거기서 구호 활동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도 꽤 많은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3, 40 가구가 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가 한국 정부에서 일단 전쟁 중 위험하니까 네. 다 철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를 했고요. 네. 그러나 미국 여권을 가지고 한인으로서 미국 여권을 가지고 거기서 선교사에 가시는 분들도 몇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 당시 때도 같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남아있는 그 교인들을 지원하고 또 외국에서 온 물자들을 이렇게 수송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면서 네. 아주 피난민들을 보살피기 위한 중간 역할들을 너무 충실하게 잘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셨군요. 이제 1차로 가셔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겠고, 네네. 그러셔 다시 오셔서 이제 준비를 또 잘 하셨을 텐데 어떻게 준비하셔서 두 번째 또 방문하시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그곳에 1차로 정탐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네. 느낀 것이 지금 현재 그 피난민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네. 각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거주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많은 고아들이 이 전쟁 때문에 서로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그러면 우리 시애틀 지역에 이 라디오 한국이라고 하는 그 24시간 방송하는 방송국이 네. 있고요. 또 우리 GBS 시애틀 방송국이 있으니까 네. 둘이가 합해가지고 한번 시애틀 교민들에게 캠페인을 해서 네. 펀드레이징을 해서 난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제가 돌아오자마자 시애틀 그 라디오 한국의 그 서정자 사장님,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잘 아는 또 홍 전무님 네. 하고 의논한 결과 그들이 기꺼이 네. 그렇게 한번 하자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IT에 지진이 났을 때 네. 우리 캠페인 한번 벌렸어요. 네. 그 당시 때 라디오 한국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렸는데 아주 효과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난민들이 많은데 우리 이 사람들을 좀 돕는데 동포들이 한 마음을 갖자고 이런 네. 의기투합이 돼 가지고 네. 캠페인을 약 한 달 정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네. 더 좋은 성적, 네. 말하면 기금이 많이. 기금이 네. 한 6만 와. 한 3천 불 정도 이렇게 거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친 돈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또 서로 상의한 결과에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1차로 다녀왔으니까 저에게
좀 힘들겠지만 이것을 잘 분배하고 난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오라고 네. 이렇게 다 이름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어떤 곳에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고 또 그곳에 가셨을 때 두 번째로 가셨을 때 그 모습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안타깝지만 좀 네. 같이 두 도움이 될것 번째로에 갔을 때는 제가 계획을 우리 시애틀에서 막바로 그 폴란드 쪽으로 네.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에서 내려가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제 차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요. 네. 폴란드 쪽으로 오시는 난민들,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로 통해서 오시는 난민들, 그 다음에 부카레스트 아니죠, 그 루마니아를 통해서 온 난민들, 이 세 개의 난민들에게 어떻게 가져간 성금의 반을 네. 그분들을 위해서 쓰자고 하는 하나의 전략을 세웠어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현장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써서 그들에게 유용한 것을 이렇게 공급하자는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네.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그 폴란드 쪽에 선교사님이 나와 있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네.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폴란드에 나와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참 전쟁 중에는 나와 있었지만 지금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사역한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만나서 네.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가서 또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가 가져갔던 그 펀드의 일부를 네. 그분들에게 드리면서 네.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쓰시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어느 학교 큰 공공 건물에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이 꼭 있는데 정말 캐시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장로님을 보내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그 돈을 받아서 그 난민들에게 난민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네. 있더라고요. 비록 난민들이다 하지만 우리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지 맞아요. 않습니까? 생필품이 거기에서는 정말 필요하죠. 생필품도 필요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용품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쓰게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언제 그다음에 정도 가신 거죠? 그다가 두 번째가 5월 달이죠. 9월째 그 3월 달에 갔다 와서 네. 그다음에 한 달간 캠페인을 하고 네. 나서 바로 5월 달에 가셨군요. 바로 갔어요. 네. 돈을 다 계산이 되자마자 바로 국조에 가서 서로 이제 나눔을 가졌고요.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또 선교사님이 계시는 슬로바키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제가 차로 렌트를 해가지고 그쪽에 갔거든요. 그 조금 네. 시골 지역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거기에 우주고라드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전쟁 때문에 나와서 전쟁 난민으로 나와서 큰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또 난민들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도우고 이렇게 네.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하고는 제가 직접 큰 대형 마켓에 가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생필품들을 아주 뭐 대량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자동차에 싣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한 거죠. 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피난을 내려오신 분들, 네. 폴란드건 이제 루마니아건 아니면 이렇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어떻게든 해서 도움이 손길이 좀 미치는데 사실 키예프에 계신 아직도 예.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참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랬죠. 그 맘대로 당시 들어갈 때도 수도 없고 그죠? 예, 그 당시 때도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디에 갔노 그러면 다시 폴란드로 나와서
부카레스트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그 서베이 할 때 간 그 곳 네. 시레트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네.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캠핑을 운영을 하면서 캠핑이 아주 캠프그라운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운영하시면서 그때 나와 있는 난민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분들과 만나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대표 되시는 분 목사님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분하고 같이 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만날 사람을 정했어요. 네. 그분이 누구신고 그러면 그 당시 때에 체로니우치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큰 그 부지사를 하고 현직 부지사였고 네. 그 부지사의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의 시아버지, 다시 말해서 부지사의 아버지. 아버지는 네. 그 지역에서 5선 국회의원이더라고요. 물론 네. 지금은 리타이어했지만. 네. 그래서 그분이 직접 큰 차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반의 돈을 필요한 적절한 곳에 이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을 다 받고 가지고 차에 뭐 필요한 물건들을 막 샀어요. 네. 그리고 차를 한 차만 한 게 아니고 차 세 대를 큰 네. 밴들 세 대를 빌려 와가지고 물건도 사고 그다음에 쌀 그다음에 필요한 뭐 설탕 그다음에 과일 뭐 네. 여러 가지 쭉 다 구입을 해서 차 세 대를 가지고 어디 갔노 그러면 거기서 또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큰 캠프 그라운드에 주로 고아원들이 네. 많이 있는 그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서 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들이 여기서 온 것을 얘기를 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프랭카드를 가지고 갔어요. 네. 가지고 가서 우리 워싱턴의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네. 하는 그런 프랭카드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참 은혜스럽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쉐어링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분들께 너무 큰 정말 감동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네. 힘든 일이 처했을 때 이럴 네. 때 도우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계기도 또 되잖아요. 네, 그렇죠. 힘들 때 더 갈급하게 되는데 어떻던가요?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시는 그런 네. 계기가 되었습니까? 이제 같이 물건을 도와주면서 또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에서 네. 우리가 워싱턴 주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우리 한국에 전쟁이 나서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서 지금은 참 부강한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복음 속에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복음으로 성장된 나라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적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부흥해 주실 것이고 또 재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강한 국가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힘내시라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네, 이렇게 네. 한 거죠. 네, 네. 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일단 물건들을 갖다 주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복음의 말씀 또 이렇게 잘 듣고 수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너무 기뻐했고 네.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전쟁이 나면 제일 힘들고 안타까운 게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노약자들 또 병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겨울에 작년 겨울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그럴 네. 때 정말 어떻게 그 난민들을 어떻게 생활할까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많은 마음을 또 함께 모으기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참 다행스럽게
정말 우리 한인들, 특별히 미국에 계시는 한인들, 뭐 한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특별히 이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외투를 마련해 가지고 뭐 아주 많은 그 액수를 기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 선교 단체들이 각각 정말 구제의 손길들을 많이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아직까지 인류에는 살아있다 하는 맞습니다.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작년 겨울 나면서 참 힘들어했을 때도 우리가 겪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에 맞아요. 대한 네.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죠. 네, 선교사님들이 전쟁 초기에는 다 본국으로 이제 송환이 됐다가 네. 준비를 하셔서 다시 키예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네, 그 안에 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을 아직까지 한국 외무부에서 네, 좀 자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잘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특별한 퍼밋을 받으신 분들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외에 한국 외에 외국의 비자를 여권을 가지고 있으신 선교사님들은 지금 예전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현지에 들어가셔서 예, 현지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현지에 들어간다는 말은 벌써 옛날에 뭐 10년, 20년 동안 닦아놓은 자기들의 선교 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을 케어링을 하고 하는데 위에 키예프나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은 전쟁터가 아니니까 네. 그래도 조금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전장터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동쪽의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그 남쪽의 그 지역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피난민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떤 도시는 비어 있는 도시도 그렇죠. 있고 아직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또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분들은 이제 이동하면서 필요한 보급품들을 날라주는 이 사역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지극정성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세대에 전쟁이 정말 웬 말입니까? 이게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났을 때 황폐화된 그곳을 다시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정말 몇십 년이 소요가 사실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최근에는 그러면 올해 가신 거죠? 예, 네네. 최근에 올해 5월 달에 2023년 5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제가 그 전장에는 가보지를 못했고요. 아직 못 들어가시죠? 못 거기까지는. 들어가 전장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피난 생활하시는 피난민들을 많이 그 국내에 있는 피난민들을 만났고요. 네. 특별히 이번에도 폴란드를 통해서 기차를 타고 네. 키이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원래는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하고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특별한 어떤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동행을 못하고 네네. 저 혼자서 기차를 타고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키이브까지 들어갔어요. 폴란드에서 한 4시간 정도 기차를 탔고요.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한 12시간, 13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도착한 곳이 키이브였습니다. 네. 키이브에서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사실은 뭐 블랭크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아이디어도 주셨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제가 받았노 할 것 같으면 이곳에 아무래도 고아원들이 있을 것이다. 네. 예, 고아원들을 리서치를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대학생 선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네. 대학생들이 역시 소스나 하여튼 가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찾아가려고 그러면 걸어서는 못 가잖아요. 네. 일일이 택시를 탈 수도 없고 일단 뭘 했노 그러면 카 렌트를 했죠. 네. 카 렌트를 하고 호텔을 정했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키이브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호텔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쟁터에는 뭐 전쟁 때문에 그런 것이 없겠지만 키이브 수도에는
거의 일상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정말요? 네. 네. 거기는 지금 또 파괴되어 있는 옛날에 처음에 1년 전에 파괴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에 수리가 공사가 막 하고요. 네. 또 새롭게 막 공사를 하는 그런 실정을 제가 보았어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 잘 얘기를 들었지만 키예브에서 약 한 20마일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부차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부차라고 하는 곳은 러시아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내려와 가지고 점령을 한 곳이에요. 네네. 그곳에서 오래 점령하고 있으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300명이나 더 넘는 사람들을 학살해서 매장했다고 하는 그곳에 네. 제가 가셨어요. 갔더랬어요. 네. 그런데 1년 반 정도가 지나니까요. 네. 그것도 아주 평온을 찾았고, 네. 물론 옛날에 그 파괴되어 있던 건물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있었지만, 오히려 그 파괴된 것을 이제 복구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무너진 아파트들을 새로 신축하는 데도 있고요. 건축 붐이 그곳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쇼핑센터도 부차 쇼핑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네. 뭐 스트리트몰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 그리고 난민 네. 그리고 그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 그 이후에 반드시 또 더 좋은 날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가 보고 왔어요. 네. 아니 매스컴으로만 듣고 보던 것과 달리 또 직접 들어가셔서 보신 모습을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굉장히 희망적이고 네. 또 저희 크리스찬들은 힘든 일이 딱 닥쳤을 때 더 뭐 힘을 내는 그런 파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 전쟁만 잘 이겨내면 이 선교회, 이 전교회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도 사실 공공연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적에도 전쟁 중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려울 이때에 필요를 좀 서로 나누고 공급하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전쟁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네. 어떤 하나의 그 good relationship을 통한 아주 폭발적인 전도뿐만 아니고 네. 그 재건까지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빌어 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소스라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네. 들어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탤런트와 좋은 그 리소스를 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눈다면 네. 굉장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처음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난민 구호를 해야 되고 저희 도움이 필요하니까 다 모여서 뭔가 마음을 전하자라는 게 굉장히 좀 너도 나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시간이 또 지나고 저희 일상이 또 되면서 자칫 조금 그만큼 좀 약간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오늘 장로님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네. 또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특히 한인들의 생각들이 비슷비슷할 텐데요. 네.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그 뜨거운 그 가슴을 안고 거기서 들어가서 하다가 일단 그것이 매스컴이라든지 또 어떤 하나의 그 부음을 일으키는 데서 조금 동떨어지면 이제 마음이 또 시들죠. 시들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네. 제가 볼 적에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앞으로 굉장한 큰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라고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고아원에 다니면서 또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그 매니지멘트 하는 사람들과 서로 인터뷰도 하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으냐, 너희들의 이 나라를 이렇게 믿느냐 하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사랑한다 첫째,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을 우리는 용감한 군인들을 믿는다.
그런 얘기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다 했어요. 네. 그것에 그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네.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그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누구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잠깐만요. 예. 생각이 안 나. 젤리? 아니, 젤렌스키. 아니, 젤렌스키. 예, 젤렌스키. 어떻게 생각이 안 나. 예, 젤렌스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배우가 영화 배우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란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의심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용감성을 보니까 대단한 것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분이 배경이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나라 사랑하는 것이 철두철미해요. 물론 이제 메스코프를 통해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제가 듣긴 했는데 뭐 부정이 있다 뭐 듣긴 들었는데 세상이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도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벽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과 함께 군인들의 투철한 군인 정신 그리고 용감한 정신 그리고 국민들이 다 하나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때가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마음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곧 뭐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토를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 나토 준비위원회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네. 그것도 우연찮게 이번에 가셨어요? 예, 이번에 네.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저 남미 쪽으로 훈련을 간다고 컨퍼런스에 간다고 하는데 여자 두 분하고 남자 한 분을 만났는데요. 네. 그분들과 함께 시간이 되어 가지고 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끝이 나겠느냐 이렇게 네. 하니까 우리는 빨리 났으면 빨리 그만두고 빨리 평화가 이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너는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래요. 네. 가능하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분들이 개스를 해줬어요 저한테. 지난 5월 달이니까 약 15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1년이 더 남았죠. 그러네요. 앞으로 그만큼이 더 앞으로 더 남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생각보다 긴데요? 훨씬 길게 네. 잡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큼 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또 그분들이 하는 그 소스가 정말 참 뭐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빨리 되기를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말을 나는 믿으면서 앞으로 15개월 내지 18개월 정도 정말 힘들고 또 겨울을 한 번 더 지나야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좀 힘들지 않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캐파시티 능력이 네.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그래 빨리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15개월, 18개월이라는 얘기를 물론 그게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죠. 전문가가 볼 때 그렇다고 하면 다시 4개의 또 새로운 계절을 또 지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각 나라의 이런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이 용기도 북돋아주고 도움의 손길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잊혀져가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네. 이 전쟁에 우리 우방 국가들이 물론 전쟁을 위해서 뭐 무기를 대어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난민들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는 이 일에는 앞으로 꾸준하게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구나 그런 재단들이 세워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우리가 열심으로 이렇게 만약에 도와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반드시 이렇게 후대할 거라고요. 그렇죠. 대접할 거라고요. 네. 답례를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 중에 그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한편은 전쟁하고 한편은 건설을 하는 맞아요. 그런 그리고 또 영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농산물을 거의 뭐 아프리카의 반 이상을 이렇게 데워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 나오고 있고, 또 지하 자원이 특히 석유 같은 것이 지금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는 것이 무진장이 많이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러시아가 내놓지 않겠다고 동쪽과 남쪽을 그냥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된 거죠. 네. 결국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평화적으로 이 일들이 끝이 난다면 네. 앞으로 새로운 21세기의 새로운 신도시들이 네. 우크라이나에 막 일어나면서 발전하는 그 꿈을 꾸면서 네. 앞날에 우크라이나는 대단한 나라다. 또 대단히 이 세계의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네. 하나의 그 큰 후원국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치 가졌습니다. 한국처럼요. 네, 우리가 지금 전쟁을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맞습니다. 정말 힘이 좀 파워풀한 나라가 된 것처럼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될 것을 좀 믿어보면서 네. 이 우크라이나에서 해외 선교사들과 같이 온라인으로도 어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도 좀 가능성이 있고 네.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제가 그곳을 가니까요. 네. 키우는 물론 수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거의 모든 것이 다 타치하지 않고 돈을 캐시로 주지 않고 크레딧 카드로 전부 다 거의 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전쟁 지역에서 옛날을 생각하는 것은 많이 차오고 있고요. 네. 지금 현대 그래도 유럽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현대의 추세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학생들도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지금 일단 피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네. 65세 이상의 남자는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셋 이상 가진 남자는 피난을 나올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그러나 네. 둘 가진 사람들은 남자는 65세 미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버렸어요. 네. 전쟁이 났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난민들 나온 사람들은 주로 노약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고요. 네. 여자들이고 이제 국내에서 전장터에서 또 싸우고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남자들이 주로 많아요. 그렇군요. 예. 피난 나온 그런 아이들 또 노약자분들 계시고 한데 아이들은 사실은 피난을 나와서 살지만 그곳에서 교육도 해야 되고 학교라든지 네. 또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이 필요한데 이 기회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의 이런 정신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좀 많이 건립이 돼서 아예 이참에 정신교육부터 다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조금 네, 드네요. 그런 바람도 네. 있을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 각 큰 도시마다 그런 안전한 도시이죠. 네. 물론 안전한 데는 지금 현재 전쟁 중에 없겠지만 그래도 후방에 있는 여러 도시의 공공기관, 교회, 학교 거의 문을 다 열어가지고 난민들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학교가 없는 곳에는 템포라리로 임시적으로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는데 열심을 정부 자체가 열심을 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들을 위한 임시 그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도 보았고요. 네. 그래서 교육이 결국 중요한 미래의 큰 자산이 되니까 네. 어린아이들이 전쟁이라 그래 가지고 교육을 안 시켜버리면 나중에 안 한 되죠. 세대가 네. 교육의 하나의
공백 기간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고 네. 누구든지 그곳에 마음을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 또 이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로 가실 어떤 플랜이 있으신가요? 지금 플랜 올해는 지금 가지지 않고요. 네. 제가 그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네. 그분이 같이 함께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분은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또 한국 제주도에다가 선교원을 가지고 계시고 네. 이분 또 상당히 제가 그 슬로바키아에서 선교 갔을 때 난민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난 목사님이신데 네.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때가 되면 네. 한 내년도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가서 네. 좀 더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키우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청년들이 또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통로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내년도에 한번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네.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 세계가 이제 다 식구 하나가 됐는데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내년에 네. 가시게 돼서 또 새로운 그런 정보 또 소식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때도 한 걸음에 달려와서 또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인도도 또 가셔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가셔야 되고 네. 바쁘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는 여러 군데 물론 인도는 가고요. 네. 우크라이나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네. 베트남이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캄보디아는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네.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도 이제 문이 열리고 있고 파키스탄도 문이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이 열리는 그곳에 마음을 주세요. 네. 그래서 복음이 열리는 곳에 복음이 열릴 때 이렇게 바람 불 때 연날리자 하는 것처럼 복음이 열릴 성령의 역사가 움직일 때 그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네.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한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네.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로님 못 뵐 것 같네요. 스케줄이 너무 빠듯하셔서 오늘 네.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셔야 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장로님. 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